네, 오늘 신용증권 엄경화 연구위원 모시고 조선과 해운업황과 구체적인 산업 분석 함께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뭐 수십 년 동안 이쪽 보신 전문가를 모시면 저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 다 물어볼 수 있고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하신 거 정말 구체적으로 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해운업종 7월 달 최근 흐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가 6월 말까지 워낙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아웃퍼폼을 했는데 6월 말까지는 저희는 산업재 전반적으로 윈도우 드레싱 영향이 좀 컸었다고 보고 있고요. 수주 실적도 워낙 좋았었던 거 대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다고 보지만 사실 6월까지가 너무 강세였어가지고 7월이 되고 나서 오히려 그 기간 동안 시장이 빠지는 동안 안 빠졌던 거를 반납하는 기간을 조금 보내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주가 많이 들어와서 주가는 올랐고 네. 7월은 쉬었는데 네. 그럼 앞으로 들어올 수주가 좀 적은 모양이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반기까지 네. 거의 올해 목표치의 한 60~70% 정도를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2022년을 1년으로 딱 끊어서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목표치 이상으로 무조건 많이 받는 게 사실 다 좋은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의 전체 볼륨을 만약에 목표 정도 수준으로 맞춰서 본다라고 한다면 예상치가 조금 감소할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주가 제격으로 한 1년 전인가요? 슈퍼 사이클이 온다 이런 얘기 있었고 카타르도 수십 대 LNG 네, 나온다는 얘기 지금 네.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선주는 지금보다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작년 말씀하신 그 시기는 이제 5월 정도까지가 네. 주가도 좋았고 실제로 수주 세기도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그 뒤로 여전히 수주는 잘 받고 있지만 저희가 매 분기 어닝 시즌마다 수주를 잘 받고 있음에도 적자이기 때문에 지금 별로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22년 대비 23년에 조선업체들한테 좋은 점이 있다면 그동안 선가가 오르면서 받았던 수주를 드디어 매출로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수주도 괜찮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드디어 실적 턴어라운드하는 구간으로 진입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올해 대비해서 내년이 더 좋은 게 뭐냐라고 한다면 드디어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 엄경화 신용증권 연구원께서 이쪽 분야에서 오래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단순하고 좀 깊이 있는 질문 한마디 딱 드리겠습니다. 조선업 굉장히 자본 집약적이고 덩어리가 크고 이거는 중국에서 하면 좀 맞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들고 노동 이렇습니다. 집약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겠죠. 네. 조선 섹터 미래의 섹터입니까? 희망이 있는 겁니까? 기존의 대로 그냥 단순히 물량을 많이 나르기 위해서 배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대세가 중국 쪽으로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노동 집약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선업이 대세를 잡았던 그 국가의 흐름을 보면 노동력의 인건비가 쌌던 순서대로 흘러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23년부터 시작이 되는 탄소 저감 규제로 들어가게 되면서 상당히 기술 집약적인 성격이 더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에 있는 조선 업체들이 설계 인력을 전혀 줄이지 않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투자를 많이 해왔었고요. 최근에 그리고 작년과 올해 특징적으로 좀 수주를 하는 거를 보면 이중 연료 선박이나 효율이 더 높은 선박에 대한 수주 점유율이 월등하게 한국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미래 산업으로 봐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면 우리나라는 요트하고 여객선을 언제 만듭니까? 여객선은 실질적으로 좀 대형인 경우는 국내에서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요트 같은 경우는 국내에 있는 이런 대형 상선을 만드는 조선업체들이 만들진 않습니다. 그게 약간 프리미엄 사실 그렇죠? 근데 이태리 유럽에서 만드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초대형 크루즈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 글로벌하게 만들 수 있는 캐파가 한 12대 정도인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1년에 따박따박 12대씩 발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항시 약간 공급 과잉 상태인데 여기에서 그에 맞는 정도로 수요가 나와준다라면 좋겠지만 아닐 때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격을 상향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한 2년 전에 콘테이너선 없다고 난리를 치면서 콘테이너 자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콘테이너 주문이 한 1000대 나오겠다. 그런데 이제 콘테이너 주문 그만큼 나옵니까? 아니면 안 나왔습니까? 왜 안 나오는 겁니까? 병목 현상이 풀리기를 기다리는 겁니까?
컨테이너 선박의 수주 잔고는 지금 한 900대 정도 900대? 있습니다. 기존에 돌아다니고 있는 배는 한 6,000대 정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수주 잔고는 한 2년 사이에 거의 말씀하신 것처럼 1,000대 가까이 발주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게 내년부터 상당히 많이 인도가 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배가 있긴 한데 원활하게 돌아다니지 못하고 막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더 큰 공급 과잉을 겪었던 건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시기가 되고 나서 만 2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최근에는 회전율이 조금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있는 선박들도 있는데 그게 옛날에 3바퀴 돌았으면 지금 이제 4바퀴 돌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늘어나는 것으로 시장에서 좀 체감이 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해상 운임에 대해서 또 여쭤보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900대가 주문이 들어있고 네. 몇 년을 걸쳐서 지금 막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이제 딜리버리가 될 거고. 네. 그러면 해상 운임도 떨어지고 뭐 물론 항구가 조금 풀리면 돌아다니는 게 많으니까 병목 현상도 조금 완화될 테고. 네. 그럼 인플레이션도 좀 내려가고. 그럼 해상 운임이나 컨테이너 배 딜리버리가 전체적인 세계 경제에 어느 정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저희가 채선으로 인해서 그리고 네. 운임료가 너무 높아져서 인플레이션이 생긴 게 주 원인이라고 한다면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부터 내년까지는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생긴 거에서 사실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유가가 너무 많이 올랐던 그렇죠. 것도 사실 예. 되게 컸기 때문에 저희는 일부분은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배가 들어올 거고 지금 이미 항만에서의 이 채선 현상 완화는 눈에 띄게 보이거든요. 네네네. 상당히 많이 안 밀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하. 내년까지 단순히 배가 많이 들어와서라는 이유만으로는 운임은 지속적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아하, 좋네요. 그러면 여기서 중간 질문이 운임이 지속적으로 빠질 수 있으면 HMM이나 STX 패노션이나 네.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그래도 하향 추세인가요? 어떻습니까? HMM 같은 경우는 네. 22년 대비 23년 실적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 말씀드리기 어렵다. 네, 네, 네. 더 좋아진다고 말씀하시는 줄 네, 알았습니다. 페노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SCFI 아니고 BDI 봐야 그렇죠. 되는 부분인데 이쪽은 또 운임 같은 경우 저희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쪽은 또 막상 들어올 배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아하. 그래서 오히려 페노션 같은 경우는 실적도 상향 추세고 운임도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벌크선이 모자르다는 말씀이세요? 네, 벌크선 같은 경우는 그러면 공급 쪽에서 벌크선에 큰 관심을 둬야 됩니까, 연구원님? 저희는 3년 이내에 벌크 쪽에는 공급 부족에 따른 좀 추세적인 운임 상승도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관심을 좀 두고 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뭐 철광석, 석탄, 곡물, 원유 이런 거를 실어 나르는 수송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우리가 왜 관심을 둬야 됩니까? 뭐 저희가 해운주를 보실 땐 딱 하나만 보시면 되거든요. 운임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아,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수요도 결정을 하지만 공급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공급이라는 이 지수는 되게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줄 서 있어서 언제 들어올지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상을 하기가 되게 쉬운 지표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컨테이너 선사들이 역대급으로 돈을 벌면서 대단히 많이 발주를 한 반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900대. 벌크 선사들 네. 같은 경우는 별로 발주를 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전체 선박이 100이 있다면 앞으로 들어올 배가 한 7%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역대급으로 낮은 수주 잔고이기 때문에 인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선박의 선봉량은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체돼서 나가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공급 쇼티지가 이 정도로 심하게 나면 장기적으로 운임이 안 오른 적은 없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조금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철광석, 석탄, 곡물, 원유, 가스, 콩, 밀 뭐 이런 거 다 네. 운반하는 드라이 벌크선은 가스는 아닙니다. 아, 가스 아니고 가스는 LNG선이고 네. 예. 누가 만듭니까? 누가 제일 많이 만듭니까? 다 만들겠죠, 뭐. 드라이벌크선은 사실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의 주력 선종은 아니고요. 아닌데. 예. 주로 가장 기술력이 떨어지는 선박이기 때문에 예. 중국에 있는 조선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만드는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잘 안 만들어요. 근데 이 조선의 호황은 네. 어떻게 보면 남의 도크가 차면 똑같이 저희가 그 시기에 해당하는 자리를 가지고
이렇게 저가 판매를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실제로 저희가 가장 좋았던 조선해운의 호황기라고 기억하는 2007년도 그때의 주인공 선종은 드라이벌크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드라이벌크선을 많이 수주를 받아서가 아니라 중국의 업체들이 드라이벌크로 배를 채우고 저희가 다른 선종의 선가가 오른 선종들을 수주함으로써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를 좋았던 시기로 기억을 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그 현대 미포 조선 100배 올라갔을 때 그때 말씀하시는군요. 그렇죠? 네,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최근 내신 리포트를 보면 그 뭐 여러 가지 투자 의견 조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 최선호주 이렇게 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명확하게 좀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일단 저희는 업황 중에서 컨테이너 해운에 대해서는 톤을 좀 다운했습니다. 아하. 뭐 운송에서 볼 거 운임 하나인데 저희가 내년까지 운임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 종목에 해당하는 HMM에 대해서도 의견을 저희가 하향을 했고요. 저희는 전체 운송업종 내에서의 가장 최선호는 드라이벌크 쪽 관련된 해운사이고요. 뭐 저희 페노션. 종목 중에서 페노션을 가장 좋게 보고 있고 어닝도 잘 벌고 있는데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단순히 뭐 몇 개월 이렇게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추세적으로 운임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페노션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운 의견을 하향을 하면서 조선을 좋게 볼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조선은 여러 선종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발주가 나오는 국면일 때가 가장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의 선종만 나오면 그 선종의 시황이 꺼졌을 때 그에 따른 타격을 되게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까지는 전기선에 해당하는 뭐 컨테이너 그리고 LNG 캐리어의 선종의 그 업황이 좋았다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부전기 선종들의 그 발주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 차지하는 이 척수의 비중은 부전기 선종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조선 업체들의 수주름도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업체들에서의 가장 대장주 역할은 당연히 현대중공업이 앞으로도 해 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밸류에이션은 지금 가장 비싼 상태이니까 저희는 가장 싼 한국조선 해양에 대해서 여전히 의견을 좋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장주는 현대중공업이지만 좀 비싸다. 저가 매력은 한국조선해양이다. 그리고 하나 제가 이제 기억해서 한번 강조드릴 거는 내년에 드라이벌크선이 중국에서 많이 수주를 받는다면 나머지 비싼 배들을 우리가 수주받을 수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사실 실적이 더 올라가고 또 모멘텀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대우조선해양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전체 조선업계에 없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공정차질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정차질? 올해부터 내년까지 점점 만드는 배가 많아져서 운전자본이 올해는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이거는 뭐 우량한 조선업체가 됐건 안 우량한 조선업체가 됐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일단 그 없어야 되는 일이 대우조선해양이 있었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을 한 거고 이 손실을 누구가 책임을 질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손실은 8천억? 예, 뭐 매출이 발생하지 못한 거에 대한 부분. 그래서 주주와 채권단 분들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손실 감내를 할 때 분명히 어떠한 영향이라도 저희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위원 모시고 조선해운업황과 구체적인 산업 분석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